그러면 오늘 2021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과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기할 내용도 있으니까 여분의 종이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 드럼통 3개가 들어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그림은 실제로 뭐 시험에 나온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복원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안에 드럼통이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소 등과 관련된 문제는 작업형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출제됐던 작업형 문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간을 봤을 때 이 공간이 저장소인지 취급소인지 구분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저장소는 탱크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취급소의 경우에는 보통은 다 야외일 거예요. 뭐 주유 취급소라던가 일반 취급소 중에서 뭐 충전하는 일반 취급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나왔던 적이 있는데, 탱크가 있거나 뭐 건물이 보인다 그러면 저장소에 해당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취급소 중에 한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드럼통이 3개가 들어있는 상태면 저장을 하는 곳이니까 저장소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건물의 안쪽에 그 위험물이 보관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건물의 안이면 옥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탱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자, 지금 이 설명과 사진 안에는 탱크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반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드럼통, 용기에 보관을 하고 있지 탱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저장소의 명칭은 옥내 저장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보유공지가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일 경우와 내화 구조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유공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보유공지가 내화 구조가 된다면 1, 2, 3, 5m, 10m, 그리고 내화 구조가 아니라면 0.5m, 1.5m, 3m, 5m, 10m, 15m로 이쪽에 내화 구조가 안 돼 있는 쪽에 보유공지가 더 큽니다. 보유공지를 크게 가진다는 건 그만큼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보유공지를 두는 이유가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났을 때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내화 구조라면 그것보다는 그나마 좀 덜 위험한 상태인 경우라서 공지의 너비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유공지가 1, 2, 3, 5m, 10m 이렇게 되는데 보유공지가 1m인 경우는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인 경우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정수량 몇 배까지 보유공지 1m로 할 수 있냐면 10배까지 보유공지를 1m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빈칸을 내는 문제가 많았다면은 이제 같은 문제라도 약간 생소하게 보이게끔 문제를 계속 변형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1회, 2회, 3회, 4회를 계속 이어서 푸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풀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실기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비결이고요. 자, 처마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옥내 저장소는 건물을 짓는 거죠. 그 건물이 만약에 뭐 이렇게 지어져 있다. 자, 이 건물이 바닥부터 이 지붕, 시작되는 이 지점까지 몇 미터가 돼야 되냐? 6m입니다. 자, 6m인데 이게 1층일 때 6m고 2층이라면 1층과 2층 사이도 6m, 그리고 또 2층과 3층 사이도 6m라서 계속 층과 층 사이, 층고라고 하는데요. 층고의 높이는 6m로 한다. 옥내 저장소는 높이가 6m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소에 대한 문제였고요. 2번입니다. 제6류위험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6류위험물 하면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 다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6류위험물은 따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6류위험물 나왔다 그러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그 외에 해당하는 할로겐간 화합물,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질산의 분자식, 지정수량은 다 300kg으로 동일하죠. 지정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도 그렇고, 특히 중요한 게 위험물의 기준이 되는 그 조건입니다. 그러면 분자식을 알면은 여기서 또 뭘 알 수 있냐 하면 증기 비중도 29분의 분자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육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분자식과 증기 비중, 지정 수량 기준을 전부 다 써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질산의 경우에는 화학식이 HNO3가 되겠고요. 과염소사는 염소와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HClO4가 되겠고요. 과산화수소는 산화수소에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뜻이라서 H2O2입니다. 할로겐간 화합물은 뭐 IFO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자식을 내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요. 뭐 5불화브롬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실기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지정수량은 300kg 동일하고요. 그리고 위험물의 기준은 질산의 경우가 비중 1.49 이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중은 단위가 없죠. 그래서 1.49 뒤에 아무것도 단위를 붙이지 않고 그냥 1.49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과염소산이 위험물이 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36 중량 % 이상일 경우에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육류 위험물의 특징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상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이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이 500kg인 품명 3가지를 쓰시오.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쉽게 느껴지시죠? 주는 문제고요. 점수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류 위험물 중에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백황유적 5철마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이렇게 3가지를 쓰시면 되겠고, 자, 3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 안에 다른 답이 들어가거나 사실 헷갈리기도 좀 쉽지 않은, 헷갈릴 만한 게 없는 문제죠. 그래서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마그네슘 분이라고 혹시 암기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분이 아니라 그냥 마그네슘입니다. 자, 여기가 철분, 금속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그네슘 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마그네슘은 가루가 아니라 약간 덩어리진 상태로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분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삼류위험물 중 위험 등급이 1등급인 품명 3개를 쓰시오.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4번도 그렇고 품명을 쓰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 유형인데요. 자, 삼류위험물 암기법. 시발칼리나, 이황, 오알토 유기, 삼금수 인탄.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죠. 필기에서 실기까지 넘어오면서 이 암기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실 텐데, 혹시라도 위험 등급이 헷갈린다 하시면 위험 등급도 여기 암기법 위에다가 표시하는 방식으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발칼리나 이황까지가 1등급입니다. 오알토 유기가 2등급이고요. 삼금수인탄이 3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고, 여기에서 굳이 감점이 될 만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품명을 잘못 쓰는 거죠. 알킬, 알루미늄, 칼륨 그대로 가다 보니까 알킬 리튬인데 그냥 리튬으로 쓴다던가, 이런 경우는 뭐 부분 점수를 줄 것도 없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운 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및 게시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말이 여러 개인 거예요. 단어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가 하면, 게시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화기염금 아니면 물기염금. 대신 이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주의가 들어가요.
자, 이 차이는 있는데 화기염금 아니면 물기염금 이렇게만 쓰는 게 게시판입니다. 자, 오류 위험물에는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화기, 엄금, 충격 주의가 있고요. 우리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류뿐만 아니라 사류, 삼류, 이류, 일류, 특히 일류, 이류, 삼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 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인화성 고체 그 외, 이런 식으로 그 위험물 유별 안에서도 쪼개져서 주의사항이랑 소화 방법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육류는 주의사항이 가염물 접촉주의가 될 텐데, 자,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이런 식으로 뭐 충격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삼류 같은 경우에 공기접촉 엄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 다 써주시면 되고, 게시판은 그 중에서 화기염금이나 물기염금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오류에는 화기염금이나 물기염금 중에서 화기염금이 있죠. 그래서 게시판으로 게시하는 것은 화기엄금이 되겠고요. 육류 위험물에는 주의사항이 화기염금이나 물기염금 중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이 없음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사항과 게시판을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고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건지 문제를 잘 읽고 필요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부동액으로 쓰인다. 부동액은 필기에서 가끔 이렇게 설명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부동액이라고 하면 글리콜로 끝나는 위험물이 부동액입니다. 어떤 글리콜이 있었냐면 에틸렌 글리콜, 니트로 글리콜이 있어요. 에틸렌 글리콜은 사류, 니트로 글리콜은 오류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단맛이 나고 뭐 단맛이 나는지 쓴맛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말이 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이가 알코올이다. 자, 이가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1가, 2가, 3가 제가 지금 까라고 발음을 하죠. 자, 이렇게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발음이 까가 됩니다. 자, 1가, 2가, 3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OH의 개수가 그만큼 있다. 1가는 1개, 2가는 2개, 3가는 3개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 외에도 1차, 2차, 3차 알코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OH가 붙은 탄소의 알킬기의 수입니다. 자,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OH가 붙은 탄소를 찾고요. 그 탄소에 알킬기, 메틸이나 에틸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알킬기가 1개 붙어 있으면 1차, 알킬기가 2개 붙어 있으면 2차, 3개 붙어 있으면 3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가 알코올이라고 했으니까 이가 알코올은 OH가 2개라는 뜻이죠. 자, 에틸렌 글리콜은 어때요? OH가 2개고 니트로글리콜은 H 자리에 NO2가 들어가기 때문에 ONO2가 2개입니다. 그래서 OH가 2개인 에틸렌 글리콜이 답이 되겠죠. 자, 근데 항상 실기시험에서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한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기도 하고 뭐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그 답을 확인하고 나오시는 연습 그런 게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비중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비중은 계산을 할 수 없고 증기비중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기비중 어떻게 계산하냐면 29분의 분자량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진짜 에틸렌 글리콜이 답이 맞는지 우리는 에틸렌 글리콜 C2H4 OH2라는 분자식을 알고 있으니까 분자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9분에 탄소는 12죠. 수소는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 원자량도 1입니다. 1 곱하기 4, 16 곱하기 2, 1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2.137이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보면 2.14가 되죠. 이렇게 구해봤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2.14랑 맞네요. 그러면 에틸렌 글리콜이 무조건 정답이다. 자신 있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고 시성식은 작용기가 드러나게 쓰는 식이기 때문에 C2H5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구조식의 경우에는 이 탄소 결합을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거죠. C 두 개를 중심으로 H를 쭉 붙여준 다음에 탄소에 OH, OH 이렇게 그리는 게 구조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난 2회 기출문제나 1회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탱크의 공식을 많이 물어보더니 결국은 나왔네요. 자,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 나왔는지 직전, 그리고 그 전에 기출문제를 파악하면 제일 적중률이 높아요. 그 전 것과 그 직전 2회차의 문제들이 가장 적중률이 높으니까 최근 기출문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탱크의 내용적을 이번에는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탱크 어떻게 계산을 했죠? V는 원의 넓이 파이r 제곱으로 구하고요. 그리고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R에는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숫자 1을 대입하고요. L에는 탱크의 평평한 부분, 이렇게 굴곡지지 않은 곡선이 아닌 부분, 여기가 L입니다. 3이고 굴곡진 부분이 왼쪽, 오른쪽 L1, L2예요. 3분의 1.5 플러스 1.5.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공학용 계산기로 파이 입력하는 법, Shift라는 키 누른 다음에 0번 버튼 누르면 눌러집니다. 자, 그렇게 파이로 계산하시고 3.14로 계산하셔도 되긴 되는데 오차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파이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답이 12.56666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셋째 자리까지만 쓰고 우리는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 단위가 필요한 문제라면 단위를 꼭 빠뜨리지 마셔야겠죠? 그리고 탱크의 내용적이 지금 나왔지만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낸다면 내용적과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과 용량이 말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피가 몇인지 구하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용적의 용량 구하고 용량의 내용적을 구할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요. 탱크의 내용적의 경우에는 탱크가 끝까지 100% 다 찼을 때의 부피가 내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탱크를 최대한 많이 채우면 비용도 절약되고 좋긴 좋겠지만 일단 먼저 안전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100% 채울 수가 없고 그 안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간 용적이라고 필기 때 충분히 공부를 했죠.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나머지만큼 채우는 것이 용량입니다. 그래서 내용적 공식에다가 1 공간 용적 비율을 반영한 게 용량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라고 하는지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또 내용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만 나온다면 뒤에 공간 용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더 심하게 문제를 낸다면 내용적을 구하시오 한 다음에 공간 용적을 줄 수도 있어요. 쓰면 안 되는 건데 내용적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설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 문제 답만 공부하신 분이라면 공간 용적 줬으니까 공간 용적 쓰는 거겠지 하고 거기에다 딱 대입을 해버리면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라서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에는 공간 용적이 안 들어가고 용량을 구할 때는 내용적이 들어간다. 요거 잘 구분을 하시고 또 실제로 미터 세제곱이 아니라 탱크의 용량을 리터로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한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장 가셨을 때 단위, 단어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인하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자, 인하점에 대한 문제는 온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료의 품명 문제입니다. 자, 인하점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인하점을 외우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고요. 품명만 구분하면 우리 인하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원화수소부터 보면 시원화수소는 1석유류의 수용성이죠. 에탄올은 알코올류고요. 아세트산은 2석유류의 수용성.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
아닐린의 경우에는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 되는데 사료 위험물에 품명이 어떤 순서대로 표에 써 있나요? 사료의 품명은 특수이남을 시작으로 1석유류 다음에 알코올류 나오죠. 그 다음이 2석, 3석, 4석 동식물유류가 있는데 동식물유류는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름에 추출되는 성분이 동물이나 식물이기 때문에 사석유류보다 동식물유류가 인화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화점 고르는데 동식물유류가 섞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료 중에서 특수인화물에서 사석유류까지 이 순서대로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거다. 이렇게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석유류에 해당하는 시아나수소, 그 다음에 알코올류, 에탄올, 그 다음에 2석유류, 아세트산, 3석유류, 아닐린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품명이 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겹치는 것도 없어서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같은 품명에서 겹치면은 저는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문제에서 특수인화물 2개 끼워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특수인화물은 특, 이디아산 이렇게 외우죠. 자, 이 순서에서 인화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디아산 이렇게 됩니다. 인화점이 이디아산 순서대로 인화점이 높고 인화점이 낮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인화물 안에서의 인화점 순서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험장에 갔는데 겹치는 품명의 인화점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은 좀 운에 맡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사료의 인화점을 일일이 외우거나 그러시진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입니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불활성가스라는 약자고요. 541의 구성성분 3가지를 쓰시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 55, 541. 자, 이 순서대로 마치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그 숫자가 CFClBrI의 순서인 것처럼 할론 번호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그 해당 기체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N2ArCO2입니다. N2ArCO2 순서대로 100의 경우에는 1대 0대 0으로 배합되어 있고요. 55의 경우에는 5대 5로 배합되어 있고요. 541의 경우에는 5대 4대 1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5대 4대 1이 정확하게 이렇게 50%, 40%, 10%가 아니라 52대 40대 8%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성성분 3가지를 쓰는 거니까 N2ArCO2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황화린에 대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류위험물에 해당하는 황화린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똑같은 황화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자, 조해성이라는 것은 인류위험물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약간 녹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자, 조해성은 3황화린은 없고 5황화린, 7황화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3황화린은 없고 5황화린, 7황화린에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우리 필기에서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물과의 반응성입니다. 자, 조해성이 없다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죠. 3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5황화린과 7황화린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을 해요. 그래서 황화수소라던가 인산을 발생을 시키죠. 근데 조해성이 있으면서 물 반응성도 있다는 게 약간 상충되는 그런 특징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조해성이 있으면서 물 반응성도 있다는 거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조해성이 있는지 그리고 화학식과 지정수량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명칭은 순서대로 가의 경우에 P4S3가 되겠고 나는 5황화린이 되겠죠. 조해성이
있다. 라번의 경우에는 P4, S7, 지정 수량 셋 다 같으니까 같은 용어가 써 있겠죠. 100kg입니다. 그래서 채워야 될 빈칸이 5개니까 한 개당 1점씩, 그래서 총 5점짜리 문제입니다.